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주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실습을 갔다 온 고준 학우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상 또 이렇게 전문기관의 발표 실습 내용을 듣고 또 관련된 뭐 다른 동영상도 업로드해서 또 알찬 실습 세미나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준 학우님 나오셔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는 광주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실습을 갔다 온 사상과 4학년 고준이라고 합니다. 목차로서는 기관 소개, 실습 활동 내용, 프로포절, 소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소개입니다. 네, 기관장으로는 유성봉 관장님이 계시고 전화번호랑 관리관청은 광주광역시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사직안길 18 남구 보훈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그 옆에 같이 운영하는 학대 피해 노인 쉼터가 있습니다. 그 아래 관장님,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체 사례판정위원회가 있고 관장님 밑에 팀장님이 계시고 상담, 지역사회 연계, 홍보, 교육, 서무, 회계로 상담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관장님 한 분이랑 팀장님 한 분, 상담원 8분, 사회복지사 한 분으로 11분으로 계시고 여기서 저희 슈퍼바이저님은 팀장님이셨고 원래는 팀장님이셨는데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이제는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도 분들은 상담원 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주셨어요. 광주광역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미션하고 비전이 있는데 비전은 세대가 하나 되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한 세상,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상자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이제 노후를 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전국 시, 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주요 업무는 상담, 교육, 홍보, 체계 구축, 인권 보호가 있습니다.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교육 사업을 여기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홍보 사업으로서는 이동 상담도 실시하고 언론 홍보, 학술 행사 캠페인, 카툰 및 사진 정치에도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는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기관과 경찰청 이런 데서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렸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만 65세 이상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 기간은 4개월 이내고 부득이한 경우에 2개월 연장하여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가 거의 상담입니다.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주변에서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현장 조사를 실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사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판정을 한 뒤에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여러 서비스를 지역사회 연계 체계와 많이 협력해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사례판정위원회가 두 번째로 열리거나 아니면 세 번째, 뭐 4차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 사례를 평가하고 종결할 건지 아니면 계속 지켜볼 건지 더 해야 되는지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결이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제 실습 활동 내용은 입니다. 실습 기간은 1월 4일부터 1월 22일 총 120시간이었고 1주차 때는 기관 소개, SWOT 분석, 기관 분석 보고서 작성, 자체 사례회의 참관, 화요일이랑 목요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했습니다. 노인 인권 교육 참관, 그리고 노인복지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2주차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홍보 교육,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 실무 교육 및 사례관리 작성을 하였고, 자체 사례회의에 또 참관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방문 상담 참관하였습니다. 3주차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홍보 사업안 발표가 있었고,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발표했었고, 프로포절 작성, 그리고 자체 사례회의를 참관하였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실무가 현장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사례관리 회의에서, 자체 사례 회의에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실무의 대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안에서 교육 위주로 많은 실습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사례 관리를 작성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 학대 사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사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슈퍼바이저님과 다른 여러 상담사분들과 논의해 보았습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87세 노인이 가족대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로 이웃 주민의 노인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여서 접수된 사건으로 구성하였고, 접수일지, 상담일지, 이게 현장 조사해서 1회기, 자체 사례 회의 1회기, 그다음에 사례 판정서, 상담일지 현장 조사 2회기, 자체 사례 회의 2회, 그리고 종결됐고 사례 종결 평가서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를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프로포절입니다. 제가 사업을 구상한 프로포절, 이제 구상한 사업안은 학대 피해 노인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안정감 상승을 위한 창작 활동이었습니다. 그 창작 활동으로는 뜨개질과 퍼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안을 기획한 의도는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 피해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결여돼 소외감을 느끼고 삶의 목적성이 상실된 상태를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 획득, 학대 피해 노인들의 친목 형성, 기부를 통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열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홍보하고 학대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참여 대상은 핵심 참여자는 학대 피해 노인 10명, 그리고 주변 참여자는 전문 상담사 2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4명이었습니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학대 피해 노인 중 상담원의 추천으로 대면 또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였고 하는 것이었고, 모집 방안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시청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창작 활동 중에 뜨개질과 모자 아니면 가방 이런 걸 통해서 뜨개질을 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하게 하고 자아 통합을 도모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상실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퍼즐 만들기는 가족 사진 퍼즐을 만들면서 과거 회상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상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평가 전시회는 이제 전시회를 하는 거였는데 창작 활동물들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며 나이로부터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사회적 안정감을 상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시행 방법은 이제 뜨개질은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창작물에 실의 색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치료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작물의 일부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기관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시행할 목표를 삼았습니다. 퍼즐 맞추기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모델링 대상을 설정 후 그림에 맞춰 퍼즐 만들기였는데, 이거는 과거 가정에, 자기가 속했던 가정에 제일 행복한 모습들을 이라고 생각하는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가족상을 모델링해서 그거를 어떻게 맞춰졌으면 하는지, 그거를 이제 퍼즐을 주문 제작해서 맞추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공유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퍼즐들 중에 공유하고 싶은 퍼즐들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 때 그 주간에 미술 전시관에 개최하는 겁니다. 미술 전시회 종료 후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기관들에게 기부하는 걸로, 네, 프로포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기관 연계 협력 전략에서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랑 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 등 지원 물품이 필요한 이웃 정보를 제공받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실시 공간을 좀 제공받고, 전시회 작품 보관 공간을 제공받고, 자원봉사자 신청 및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었습니다. 미술관에는 전시회 공간 제공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기관 다른 것에서는 창작 물품 기관 내 전시와 창작 물품을 이웃과 나눔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참조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홍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프로그램 보조 도우미 1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저는 실습을 하면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자체 사례 회의에 계속 참관을 많이 했었는데, 각 부서가 일에 맡은 사례들이 이제 TV나 언론 매체로만 접하는 것이 아닌, 진짜 내 주변 환경에서 진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TV나 진짜 언론 매체들에서 나오는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사례 관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학대 행위가 단순한 치료나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 학대 행위의 근본적 이유를 깨닫고 2차, 3차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도 몸소 깨달았고요.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넓은 시야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사례를 보고 경험하면서 전화 상담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응대하는 것이 주된 업무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글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성경 구절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구절입니다. 오른쪽 위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신고 의무자가 될 거예요.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 군인들인데,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노인 학대가 알게 됐을 땐 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신고 의무자가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되었음에 이 글을 공유하고 싶다고, 네, 하였습니다.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를 해줘야 될, 예.
예, 오늘 발표 수고 많으셨고요. 그 기타 여기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 추가해서 우리 유성봉 관장님이 저희 학교 와서 노인학대에 관련된 그 특강을 했던데 그 제가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준 우리 실습생이 발표한 내용과 함께 또 제가 추가적으로 했었던 그 자료들 보시고 소감이라든지 질문을 또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그 패들렛에서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듣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계상 실습의 프로포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방학 동안에 또 실습 열심히 해주신 우리 고준 학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학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